내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불확실성에 대비를 하고 재정적 위기를 또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가족과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똑똑하게 보험을 잘 들어놓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이제 저희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은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가지고 계신 보험도 한번 재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시간도 가져보겠고요. 보험 닥터 세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자산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보험 플랜, 그리고 보험을 다시 재점검하고 리모델링해야 하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역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만나볼 첫 번째 보험 닥터를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할 보험 닥터 화면으로 만나보셨는데요. 직접 만나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험 닥터는 메타리치 맵그룹의 최광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의 구성과 기준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보험 전문가 최광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광우 전문가와 함께 보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시청자분의 사연을 저희가 받아봤어요. 시청자분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확인하고 최광우 전문가와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변의 권유로 보험을 몇 개 가입했는데요. 암보험도 있고 건강보험도 있고 실손보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입한 보험이 정확히 어떤 보험이지? 정말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걸까? 보험료는 매달 꽤 나가고 있지만 막상 주변에서 질병이나 사고 이야기를 들으면 내 보험이 충분한지 오히려 불안해지기도 하는데요.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중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보험 40대 직장인이신데 물론 들어놓은 보험이 좀 있으시겠죠. 근데 이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고 정말 필요한 보험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보험료만 계속 나가는데 많이 사용하지 않는 보험을 가입한 건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광우 전문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 함께 또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게 보험이 사실 일반 저희 같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체크해 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용어도 많고 보장의 개념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먼저 보험을 잘 이해하려면 어떤 부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살펴봐야 될까요? 보험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보험의 구성입니다. 네네. 보험은 크게 주계약과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계약은 보험의 기본이 되는 보장이고 네. 특약은 그 위에 추가되는 보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보험 상품 안에는 기본이 되는 보장이 있고 여기에 추가로 선택해서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특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은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보장이 모여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휴대폰을 예시로 든다라고 하면은 휴대폰의 근본적인 기능이 전화통화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 SNS, OTT, 영상 컨텐츠 같은 것들이 특약이라고 이해하시면은 조금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계약과 여기에 플러스로 또 들어가는 계약들, 이런 것들이 모아진 게 보험이다라고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주계약, 물론 쉽게 예를 들어 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주계약은 보험 계약의 중심이 되는 보장입니다. 그리고 주계약이 없다면 보험 상품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케이크에 케이크빵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처럼 보험 상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기본 계약으로 주계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주계약은 일반적으로 사망 보장이나 후유장애 보장이 중심이 됩니다.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계약으로서 후유장애가 들어가게 되고 성인의 경우에는 상품에 따라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주계약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즉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큰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보험의 목적이 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비해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중심도 자연스럽게 사망보험금 중심의 주계약에 맞춰져 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이런 뭐 종신보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망보험금 중심으로 조금 체크되어 있던 보험들이 많았는데 그러면은 근데 또 약간의 삶의 패턴이나 사회 패턴도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지는 좀 궁금한데요.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조금 네네.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의료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하기 전이기 때문에 큰 질병에 걸리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험 역시 사망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그런 구조가 중심이었는데 네. 현재는 의료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암이나 심장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 같은 질병의 생존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암 진단을 받으면은 과거와는 다르게 몇 기인지 그리고 치료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초기에 발견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되었고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네네. 생존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치료받는 기간이 길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의료비 부담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고가의 신의료 기술이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한 병원비 수준을 넘어서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거의 재난에 가까운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었다면 현재는 살아남기 위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가 가정을 어렵게 하는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네요. 실제의 의료비 파산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의료비에 대한 부담감은 현재 많이 커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보험의 중심도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망 이후 가족을 위한 보험이었다면 현재는 내가 아프더라도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치료하고 회복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보험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 중심의 보험에서 치료와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특약입니다. 네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주계약의 변화가 좀 생겼죠. 우리의 삶의 패턴이라든지 의료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만약에 어떤 분이 사망하시고 나면 그 가족들을 어떻게 보장해주고 보호해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는 편찮으시거나 병을 앓았던 분의 생활도 그리고 가족들의 생활도 같이 함께 좀 보장할 수 있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특약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저희가 주계약은 어쨌든 지금 정리를 좀 해봤고 특약이 또 중요하다라고 마지막에 강조를 해주셨는데 특약은 그러면 저희가 어떤 보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특약은 주계약 외에 추가되는 보장이며 네. 그 사망과 후유장애 외에 암이나 혈관질환 같은 질병 그리고 교통사고, 골절과 같은 상해 그리고 치매, 간병과 같은 추가적인 보장을 해주는 것이 바로 특약입니다. 네. 이 특약들을 이해하면 보험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약은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계약으로 들어가지만 특약으로도 설정할 수 있는 사망과 후유장애 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들어가 있는 실비보험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우리가 병원에서 겪게 되는 행위로 인해서 지급되는 특약들이 존재합니다. 네.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뒤 진단을 받고 받을 수 있는 진단비, 그리고 진단을 받은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 받을 수 있는 치료비, 그리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수술을 받으면서 받을 수 있는 수술비, 수술 이후에 회복을 위한
이제 입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입원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사망보장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사망에는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손해보험에서 취급하는 상해사망과 질병사망, 그리고 생명보험에서 취급하는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사망에도 조건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상해사망의 경우에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연해야 하고 외래에 의한 사고여야 하며 급격한 사고여야 인정이 됩니다. 질병 사망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질병에 의한 것이라는 이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재해 사망의 경우에는 상해 사망에서 급격함을 뺀 이제 우연한 그리고 외래성만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사망은 사망 자체를 보장을 하는 사망보험금입니다. 질병이든 상해든 사망을 했다면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조건이 많을수록 받기가 어려운 대신에 보험료의 부담은 줄어들고 반대로 조건이 없거나 적으면 지급이 쉬운 대신에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신다면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유장애 보장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신체 기능에 장애가 남았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후유장애는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장애 분류표에 의해서 장애 등급을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50% 후유장애가 내 신체의 절반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 분류표를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눈 중에서 한쪽 눈만 실명을 하게 되었을 경우 장애 분류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50% 후유장애가 인정되게 됩니다. 이처럼 장애 분류표를 참고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이 두 가지 보험이 가장 기본적인 보장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이 두 가지 보험을 위로의 보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남아있는 가족이나 앞으로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장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진단비 보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단비를 치료비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생활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 보장입니다.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큰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치료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소득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 기간 동안 휴직이나 실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병원비가 아니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진단비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회복 기간 동안의 비용, 그리고 가정 유지 비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유연한 보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비 특약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약의 핵심은 진단비를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즉 치료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진단비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술비 특약은 수술을 받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수술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질병에 따라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비 특약은 단발성이 아니라 다발적으로 지급되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특약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원비 특약은 입원 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과거에는 입원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보장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입원 기간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수술 방식이 발전하면서 회복 기간이 짧아졌고 병원 역시 회전율을 높이는 구조로 변화했으며 현재 환자 역시 생계 문제로 장기 입원이 어려운 상황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과거에 비해 입원비 특약의 중요도는 다소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대신 최근에는 간병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료 이후에도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간병비는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영역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입원비보다 간병비에 대한 대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손 의료비 특약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병원비를 기준으로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는 의료비 보장해주는 보험이고 의료비 부담을 가장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기본적인 보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7개 특약, 사망, 후유장애, 진단비, 치료, 수술, 또 요즘에는 간병비가 또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고 실손 의료비,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것들 다 챙기셔야 하는 7가지 특약을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보험이 단순히 그냥 상품 이름만 보는 게 아니라 구조를 잘 이해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거나 보험을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해서 준비하셔라라고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 보험은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여러 역할을 가진 보장들이 모여있는 구조입니다. 네. 각 특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게 된다면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수월해지고 그 기준을 토대로 보험을 준비할 때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보장의 역할을 이해하고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메테리치 맵그룹의 최강우 전문가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해주실 두 번째 보험 닥터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할 보험 닥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역시 메타리치 맵그룹의 조영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응급실에서 생명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지금은 사람의 인생을 준비시키는 보험 전문가 조영민입니다. 지금은 사람의 인생을 준비시키고 있는 보험 전문가 조영민인데요. 저는 과거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했던 응급구조사 출신입니다. 네, 현장에서 수많은 사고와 질병을 직접 마주하면서 단순히 치료의 문제를 넘어서 그 이후의 삶까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험이라는 도구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대비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영민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또 이게 도움을 주고 계시니까 더 시청자분들께 다 마음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 조영민 팀장님과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또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지 시청자분의 사연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을 자주 시청하는 시청자입니다. 보험은 몇 개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모님께서 들어주신 것도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막상 제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보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게 도움이 될지 확신도 없고요. 그래서 보험을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자,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봤습니다. 보험을 사실 웬만하면은 많은 분들이 한두 개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을 가입을 하시고 계실 텐데 문제는 우리 시청자분은 부모님께서 이제 다 준비를 해주신 거라 이게 본인에게 잘 맞는 건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실제로 요 팀장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이게 내가 가진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 것인지 나한테 딱 필요한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실제로도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면서도 이 부분 사례가 정말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보험 가입은 되어 있지만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로 유지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제를 좀 갖고 왔는데요. 네네. 단순히 보험이 있다는 것과 그 보험이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 역시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다양한 상황에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좀 느꼈습니다. 같은 사고를 겪어도 같은 질병을 겪어도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네. 누군가는 치료 이후에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누군가는 치료 이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삶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단순히 몸이 아픈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이후에 삶의 방향까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준비가 잘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 차이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한 문장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험은 가입이 아닌 준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입이 아니라 물론 가입하는 거지만 네. 그거보다 중요한 목적, 속뜻은 내 인생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다라는 내용을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실제로 이 실제 경우에서 현장에서 많이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보험 준비의 차이가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제가 응급구조사 출신으로서 응급실에서 발생되었던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30대 가장이 교통사고로 인해 응급실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고가 났다 였겠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이분은 일을 당분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순간부터 소득이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치료비는 계속해서 발생되면서 생활비는 그대로 나가고 있고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한 번에 겹치게 되면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좀 영향을 주는 사건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남는데요. 치료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말이 정말 저는 현실적으로 좀 다가왔으면서 우리는 보통 사고가 나면 어디가 다쳤지? 치료는 어떻게 하지? 이것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이후의 삶을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이 부분이 훨씬 더 큰 문제인데요. 단순히 병원에서의 치료가 아니라 그 이후의 생활, 경제, 가족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슷한 상황 속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던 분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절대 없었고요.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대비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이 없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로 치료에만 집중적일 수 있었고 같은 사고지만 결과는 다 완전히 달랐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은 앞으로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한 분은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문장의 차이가 결국 그 이후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고 나누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바로 준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제의 사례를 들어보니 결국에는 내가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고에 닥치더라도 아니면 질병을 맞닥뜨리더라도 그 치료에 더 집중하고 회복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의 미래도 답답한데 건강도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보험으로 저희가 다 대비를 촘촘하게 해놓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나는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뭐 준비가 다 되어 있겠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대부분이십니다. 네, 이거는 맞습니다. 괜찮은 걸까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가장 큰 오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요? 네. 보험은 단순히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매달 보험료를 꾸준히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상황이 발생하면 생각보다 보장이 안 된다. 이건 왜 안 나오죠?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구조가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보험은 하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이 존재합니다. 뭐 앞전에 말씀하셨던 최강우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비는 실제 치료비 일부를 보장하는 역할이고요. 진단비는 소득이 끊겼을 때 대비를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수술비와 입원비는 추가적인 비용을 대비하는 역할. 이렇게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구조가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으면 보험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같은 금액이라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을 나에게 맞게 그냥 드러났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잘 맞는 것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뭐 전문가, 뭐 팀장님 같은 분과 이렇게 좀 상의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혼자 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경우의 수 너무 많고. 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옆에서 도움을 주는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고객님들께 가장 많이 여쭤보는 질문 네. 중 하나가 보험을 왜 가입하셨을까요? 라고 많이 여쭤봅니다. 이 질문을 드리면 보통 어떻게 답변하실 것 같습니까? 그냥 뭐 필요하다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들었으니까 뭐 그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런 말씀처럼 대비를 한다라고 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대비를 함으로써 받고 싶은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보장받기 위해서 대비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쵸. 즉 고객님들께서는 단순히 가입 자체 목적이 아니라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네. 그럼 담당자의 역할은 어떤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과연 가입을 도와주는 역할일까? 아니면 상품을 설명해 주는 역할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담당자의 역할은 가입을 돕는 것이 아니라 청구금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가입하는 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가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고객님들과의 관계를 단순한 계약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객님들과 저는 복싱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러세요? 네, 런닝도 같이 하고 오. 축구나 풋살을 같이 하면서 일상 속에서 관계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실제 일어난 사례인데요. 네네. 한 고객님께서는 항상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김밥을 직접 말아주셨습니다. 근무하면서 조금 도시락을 좀 먹으라고 챙겨주셨는데요.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 이런 순간들을 통해 제가 좀 확신하게 된 것은 네. 고객님들은 상품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험은 상품이 아니라 신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말씀 초반에 해주신 것처럼 가입을 도와주고 가입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제가 보험을 드는 사람이다라면 그걸 받을 때 훨씬 더 편하고 이득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보험을 점검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점검하는 것이 좋을까?
보험은 하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네. 역할별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실비는 치료비 일부를 보조하는 역할, 진단비는 소득단지를 대비하는 역할, 그리고 수술비나 입원비는 추가 비용을 대비하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구조가 제대로 설계가 되어야 되고 시청자분들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 보험이 실제 작동하는 구조인가? 네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기준에 맞는 보장인가? 세 번째는 관리해주는 담당자가 있는 것인가? 네. 이 세 부분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3가지 보험을 한번 실제로 작동하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기준에 맞는 보장인가 또 옆에서 도움을 주는 분이 있는가 이것을 체크를 해보시 3가지가 중요하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험을 이렇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실 때 이런 것들을 보셔야 합니다라고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네네. 결국 준비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그 이후의 삶은 사람마다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크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보험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 맞게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 준비 상태는 어떤가? 이 질문을 한 번쯤 스스로에게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애매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라면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작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메타리치 맵그룹의 조용민 팀장과 함께 또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 점검하는 방법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또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보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 이야기 나눠봤고 이제 세 번째 보험 닥터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세 번째 보험 닥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 함께 해주실 전문가 인사 나눠보죠. 메타리치 맵그룹의 김민규 수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생활과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사고에 대비하는 배상 책임 보상을 이제 보다 쉽고 현실적으로 설명드리는 김민규 수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김민규 수석님과 함께 또 세 번째 보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사연이 역시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확인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얼마 전 저녁 시간에 매장에서 식사를 하신 고객님 한 분이 식사 후에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이후에 고객님 측에서 음식 섭취 이후 증상이 나타났다면서 치료비와 손해배상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저로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막막했습니다. 음식점 운영을 하다 보면 위생관리에 늘 신경을 쓰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배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혹시 보험으로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수석님이 이건 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업을 하시다가 음식점을 운영하시다가 이런 상황은 정말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전문가님, 수석님 상황에서 요 어떤 부분부터 좀 체크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담보는 바로 음식물 배상 책임 특별 약관이라는 내용인데요. 네네. 이 특약 같은 경우에는 영업장에서 제조하거나 이제 판매하는 음식물로 인해서 고객의 신체 혹은 이제 다른 부분으로 피해를 입히고 결과적으로 이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위한 담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고객이 식당에서 음식을 드신 뒤에 이상 증상이나 식중독 증상을 보여 치료비나 배상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핵심 담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음식점 사장님 입장에서는 가게 시설, 불이 났을 때만 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가게에서 판매하는 음식으로 인해서 제3자가 이제 피해를 입었을 때 가능성까지도 함께 대비할 수 있는 이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제 화재나 누수, 시설 파손 같은 이제 눈에 보이는 사고는 먼저 잘 떠올리고 대비를 잘 하시는데 정작 더 부담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의 몸과 건강에 연결되는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잘 대비를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액도 크게 중요하겠지만 고객과의 신뢰나 매장의 이미지 그리고 심리적 압박까지 함께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사업 운영하시다가 좀 곤란한 상황을 겪으셨는데 음식물 배상 책임 특약을 일단 좀 체크를 먼저 해보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뭐 사연에도 느껴지긴 했지만 우리 시청자분이 아마 굉장히 당황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 상황에서도 매우 이제 곤란하셨을 텐데 이걸 그냥 놀라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뭐 무조건 죄송하다 치료비를 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거를 합의를 하고 뭔가 절차를 밟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당황해서 개인적으로 큰 합의를 보시는 것보다는 네. 이제 먼저 사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하시고 이제 보험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순서상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네. 이제 고객님이 언제 방문을 하셨고 어떤 음식을 드셨으며 이제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병원 진료는 받으신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부분을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배상 문제는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다 보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미안한 마음에 이제 뭐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 하지만 이런 나중에 사실관계 확인이랑 경위 파악 그리고 인과관계 검토가 필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시고 절차에 맞게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고객과 대화의 내용도 최대한 차분하게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언제 연락이 왔고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치료는 어디서 받으셨는지, 현재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신지 등 기초적으로라도 정리를 좀 해두시다 보면 추후 보험 상담이나 사고 접수 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장님이 혼자서 법률 판단까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당황하다 보면은 내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상대가 과하게 요구를 하는 건지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지 스스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럴수록 더 꼬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고 보험사나 이제 담당자 이게 이제 안내를 받으면서 절차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무조건 물론 뭐 문제가 생겼으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걸 무조건 뭐 다 배상해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사장님들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또 많은 이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아니 나는 근데 어쨌든 사업하고 시작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이걸로 다 당연히 보장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입니다.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보험을 가입을 해놨으니까 나는 무조건 다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요. 이게 가장 사실 위험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사실 첫 번째로 음식물 배상 책임 특별 약관이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그쵸. 거고요. 네. 이제 사장님들 중에서는 화재보험이나 종합보험만 가입을 해두시면 음식으로 인한 배상 문제까지 전부 다 보상이 되는 걸로 인지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죠. 근데 이런 담보들이 따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어떤 사고를 보장하는지와 어떤 상황은 제외되는지 특약에 따라서 이제 대응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보험이 있다 없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어떤 담보가 들어가 있는지 한 번쯤은 꼭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님의 증상과 섭취 음식 사이에 사고 경위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인데요. 이제 무조건 고객님이 아프셨다고 해서 바로 보험이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음식, 그리고 어떤 증상으로 이어졌는지 확인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간대에 다른 음식을 함께 드셨는지, 같은 식사한 분들도 비슷한 증상들이 있으신지, 혹은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이제 상황적으로 구체적 이제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장님이 고객님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 불필요한 오해들도 줄어들 거고요. 이제 보험 절차에서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장님께서 당황해서 치료비를 먼저 모두 지급을 하거나 합의를 서둘러 진행하시기보다는 보험사 접수 후에 담당자의 안내에 맞춰서 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작게 끝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대응을 했다가 나중에 요구 범위가 조금 더 커지시거나 이제 추가적인 문제로 제기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의로 먼저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제 절차 없이 선의로 먼저 움직이는 것과 절차 없이 섣불리 움직이는 것은 구분해서 행동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섣불리 혼자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보험 가입해 놓은 거 담보를 일단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사고 내용이나 팩트를 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보험 접수를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고 전문가랑 함께 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하루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네네. 신경 쓸 일이 많기 때문에 그쵸. 이런 문제까지 생기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절차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절차대로 차근차근 접수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까지는 시청자분의 사연을 들어서 이제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의 케이스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뭐 이런 사실 배상 책임 같은 게 꼭 사업하시는 분이나 뭐 이런 자영업자분들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상 속에서도 그냥 일반인 분들도 예상치 못한 경우에 이제 사고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또 대비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놀다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린다던가, 아니면 우리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서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다던가, 그렇죠. 실수로 인해서 이제 타인의 손해를 입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살펴볼 수 있는 담보가 바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입니다. 즉, 특별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가정이나 일상 속에서 배상 문제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담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고라고 하면은 크고 심각한 상황만 떠올리기 쉬운데, 배상 책임은 오히려 이제 생활 속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문제는 이런 사고들이 처음에는 작아 보여도 이웃 간의 갈등이나 비용 부담으로 이제 체감상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생각이 나네요. 그죠? 만약에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가 뭐 어떻게 놀다가 아니면 또 실수로 다른 차를 이렇게 훼손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반려동물 키우는데 뭐 예상치 못하게 또 다른 분들 다치게 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이런 담보는 어떤 분들이 특히 좀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던가 아니면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 그리고 이제 일상 속에서 타인과 접점이 많은 환경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히나 또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특히 아파트나 빌라처럼 주거 공간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이제 환경에서는 작은 사고도 이웃 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 집 안에서는 작은 문제처럼 보일지언정 아래층이나 뭐 생활 불편과 이제 수리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민감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대비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산책 중이나 공동생활 공간에서 예상 밖의 상황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거창한 사고보다도 이제 생활 속 갑자기 생길 수 있는 배상 상황에 대비하는 성격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 준비를 하신 분들도 알고 이렇게 딱 내가 준비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내가 가입이 되어 있는 건지 안 돼 있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담보가 막상 가입돼 있는지 이걸 어떻게 실제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내가 가입은 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예.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런 이제 내 보험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은 내 보험에 일상 배상 책임이 담보가 들어가 있는지 일단 증권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족까지 함께 보상되는 구조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름이 비슷한 담보라도 세부 조건이나 보장 범위가 이제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막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증권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점검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배상 책임 담보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이제 중요성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 전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나중에 사고가 발생한 뒤에 이제 이걸 이제 미리 확인했어야 됐는데라고 이제 후회하시는 경우가 더러 많기 때문에 평소에 미리 한 번씩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보험이라는 게 늘 나중에 일이 터지고 생겼을 때 미리 준비할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특히 이런 배상 책임 관련해서는 더 아마 평소에는 신경을 못 쓰시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더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우리 김민규 전문가님은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이런 어떤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 배상 책임과 관련된 조언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배상 문제는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사고들이 규모가 아주 커 보이진 않더라도 상대방과의 분쟁이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 하나하나가 이제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서 영업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이웃과 관계나 이제 생활의 평온을 흔드는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나한테 설마 생기겠어 라고 그냥 넘겨짚기보다는 내 생활 환경에 맞춰서 필요한 담보가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보험은 결국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는 이제 준비인 만큼 배상 책임 담보 역시 가볍게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내 상황에 맞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이런 우리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배상 책임 관련된 거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뭐가 필요할지 한번 전문가분들과 잘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민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메테리치 맥그룹의 김민규 수석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또 좋은 정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일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